오만의 앞바다, 캄캄한 밤바다 위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이 항공모함의 좌현 후방을 지키며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함교의 불빛은 최소한으로 낮춰져 있었고 갑판 위로는 불필요한 무전조차 흐르지 않았다. 소나시란 한 병사가 의자에 몸을 기울인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수동소나 화면에 희미한 궤적 하나가 떠올랐다. 저주파, 간헐적, 방위각 286도, 심도는 불명. 처음에는 그저 잡음처럼 보였다. 오만에는 원래 이런 잡음으로 가득한 바다다. 상선의 소음, 해저 능선, 수온 약층, 멀리서 튕겨오는 프로펠러 소리까지. 하지만 이번 신호는 달랐다. 리듬이 있었다. 크지도 빠르지도 않았지만 그 규칙성이 병사의 숨을 반박자 멈추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기록했다.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접촉, 방위각 286도, 미약한 반향, 분류 불명. 전투정보센터 안에서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다. 미 해군의 군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고개들이 조용히 화면 쪽으로 돌아갔고 손가락들이 콘솔 위를 움직였다. 시간, 방위, 속도, 신뢰도를 확인하는 손길이었다. 37초 뒤 두 번째 접촉이 남동쪽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그 순간 방안은 군함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적에 잠겼다. 무전은 여전히 지지직거렸고 환기구는 여전히 웅웅거렸지만 그 안에 모든 사람은 전술 화면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서로 다른 방위에서 접근하는 세 개의 수중 접촉, 모두 항모 전단을 향해 천천히 좁혀오고 있었다. 전술행동 장교가 화면 앞으로 다가섰다. 모든 항적을 갱신하고 수상 상황과 대조하라. 수상 상황은 깨끗했다. 어선도, 상선도 그 방위 근처에 없었다. 예정된 우군 잠수함도, 통보된 훈련도, 신호도, 응답기도 없었다. 새벽 3시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 세 개의 수중 접촉이 동시에 접근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경고가 즉시 전단 전체의 통신망을 타고 퍼졌다. 적성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접촉 발견. 시어도 루스벨트함의 전투정보센터도 몇 초 만에 이 경보를 수신했다. 두꺼운 강철과 통신망, 정보요원과 당직 장교들이 다른 각도에서 같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항공모함 자체는 침노를 바꾸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다. 과잉 대응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그림자를 눈치챘다는 증거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대형 전체는 서서히 방패처럼 조여들기 시작했다. 한 척의 구축함이 5도 우연으로 방향을 미세하게 틀었고 다른 한 척은 속도를 조정해 항모의 후미 사각을 감싸기 시작했다. 중앙의 순양함은 모든 센서를 완전 가동 상태로 전환했다. 전자방사는 절제되고 계산된 방식으로만 이뤄졌다. 전단은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있었다. 3시 19분, 첫 접촉의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다. 0.5노트 정도의 증가였다가 다시 일정해졌다. 그 작은 변화가 당직팀에게는 어떤 극적인 전속력 질주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고래는 군함의 진영에 반응해 속도를 조정하지 않는다. 해류 소음 덩어리는 방위를 유지하지 않는다. 표류물은 계획의 일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통제된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 군사적 움직임이었다. 대잠전 지휘관이 통신에 나섰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다. 대잠전 태세 1단계로 전환하라. 호위함들 전체에서 수병들이 반복 훈련된 동작으로 움직였다. 소나팀은 일상 감시에서 즉각 교전 대응 태세로 전환했고 어뢰 방어 체계가 점검되었으며 기만 체계가 준비되었다. 헬기 승무원들은 잠에서 깨어 발진 대기소로 향했다. 3시 21분 구축함의 예인식 소나 배열이 북쪽 접촉으로부터 더 선명한 음향을 포착했다. 천천히 회전하는 축, 디젤 전기 추진 방식으로 추정되는 특성. 조용하지만 완전히 숨지는 못한 소리였다. 배터리로 신중하게 항해하며 수온 약층 아래 바다 소음 속에 몸을 숨기려는 소형이란 잠수함일 가능성이 컸다. 거리는 32해리로 추정됐다. 이 침노와 속도가 유지된다면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무기 사거리 안에 들어올 터였다. 전술행동 장교는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누가 놓쳐서가 아니라 그런 숫자는 무게를 지니기 때문이었다. 32해리, 위험구역까지 26분. 루스벨트함에서는 함장이 이미 전투 지휘실에 들어와 있었고 제독은 주 화면 뒤에 서서 새 접촉을 응시했다. 장교들이 위협의 기하학적 구조를 조립해 나갔다. 하나는 좌현으로 접근, 하나는 후미 쪽으로 각을 좁히고 나머지 하나는 더 깊고 더 느리게 뒤로 물러나 마치 정찰병처럼 나머지 둘이 항모를 선회하도록 몰아넣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조우가 아니었다. 내복이었다. 이란 측은 정면으로 돌진해 들어오지 않았다. 어둠과 수온, 그리고 항공모함 자체의 거대함을 이용해 조용하고 끈질기게 다가왔다. 항공모함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거대하다. 숨을 수도, 급하게 멈출 수도, 초계정처럼 재빠르게 피할 수도 없다. 그래서 결코 혼자 항해하지 않는다. 3시 23분 첫 번째 시오크 대잠 해기의 발진이 승인되었다. 로터가 구축함의 비행갑판 위에서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느리게, 곧 빠르게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승무원들은 야시장들을 착용했고 센서 요원은 이미 초기 소나 탐색 패턴을 입력하고 있었다. 헬기가 어둠 속으로 떠올라 해수면 위를 낮게 선회했다. 그 아래에서 새 접촉은 계속 좁혀오고 있었다. 그때 구축함이 능동 소나를 가동했다. 음파 한 발이 검은 바닷속으로 내리꽂혔다. 소리는 그 어떤 정보보다 빠르게 물속을 가로질러 금속에 부딪히고 흩어지고 되돌아왔다. 화면 위에서 흐릿하던 궤적들이 뚜렷해졌다. 하나, 둘, 셋. 소나 요원은 화면을 보며 모두가 이미 두려워하던 그 사실을 담담하게 확인했다. 다중 수중 접촉 확인. 3개의 항적이 대형을 향해 좁혀오고 있음. 아무도 발포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순간 매복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이다. 잠수함들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고 시어도 루스벨트함은 더 이상 그저 오만해를 지나가는 배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냥꾼들도 발각되었다. 3시 24분 전단은 대형처럼 움직이던 방식을 버리고 방패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 위의 기하학은 불길했다. 첫 번째 이란 잠수함은 서쪽에서 느리고 조용하게 항모 자신의 음양 그림자를 이용해 접근을 숨기고 있었다. 두 번째는 항모가 강제 선회 시 가장 취약해지는 후미 사각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다. 세 번째는 더 낮게 내려가 수온약층 가장자리 근처에서 마치 미군의 반응을 지켜본 뒤 언제 개입할지 결정하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무작위 움직임이 아니라 조율된 압박이었다. 대잠전 지휘관은 콘솔 옆에 한 손을 얹고 루스벨트함을 서서히 조여오는 방위선을 응시했다. 1번 접촉은 정지 상태를 유지, 2번 접촉은 기동 중, 3번 접촉은 여전히 깊은 곳에. 나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방어망을 쪼개려 하고 있었다. 이란 측의 구도는 이제 분명해졌다. 잠수함 하나를 항모 좌현으로 밀어붙여 호위함 하나를 이탈시켜 조사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후미 사각을 위협한다. 세 번째는 진짜 위협으로 숨겨둔 채 방어망의 틈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오래된 전술이지만 현대적 인내심으로 갱신된 방식이었다. 항모를 직접 노리지 않는다. 항모를 둘러싼 대형을 노린다. 3시 26분 루스벨트함 함교에 갱신된 상황도가 전달됐다. 함장은 선회를 명하지 않았고 제독도 무장 해제를 명하지 않았다. 전단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상대가 반응을 유도하려 할 때 침착함이야말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침노 유지, 대잠전 방어망 강화, 과도한 전개 금지. 대형 전체에서 구축함들이 다시 미세하게 조정됐다. 한 척은 소나 커버리지를 넓히려 앞으로 나섰고 다른 한 척은 예인 배열 성능을 높이려 속도를 살짝 줄였다. 순양함은 항모 중심선 가까이에 머물며 방공 상황을 유지했고 구축함들은 수중에 집중했다. 바다 위는 텅 비어 보였다. 그러나 그 아래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구축함의 비행갑판에서 시오크 헬기가 해수면 가까이 낮게 날았다. 항법등은 어둡게 낮춰졌고 센서 승무원은 이미 전단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었다. 헬기의 임무는 이론상 단순했지만
실행은 가혹했다. 함정이 닿지 못하는 곳에 센서를 뿌리고 접촉 앞쪽에 소노 부위를 투하해 검은 바다를 지도로 바꾸는 것. 3시 27분 첫 번째 부위가 물에 닿았다. 곧 두 번째, 세 번째가 뒤따랐다. 작은 물보라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헬기안과 구축함의 화면에서는 바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각 부위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귀를 기울였고 저마다 음향적 진실에 한 겹씩을 더했다. 첫 번째 반응은 약했다. 두 번째는 더 선명했다. 세 번째는 서쪽 접촉으로부터 오는 느린 기계적 박동을 잡아냈다. 축이 회전, 펌프의 작동, 잠수함이 잠수함처럼 들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소리였다. 센서 요원은 즉시 기록했다. 3번 부위에서 1번 접촉과 방위가 일치하는 기계소음 확률 높음. 분류가 바뀌었다. 추정 잠수함이 유력 적성 잠수함으로. 루스벨트함의 갑판 승무원들은 붉은 조명 아래에서 계속 작업했다. 항공기들은 고정된 채였지만 대기 승조원들은 즉각 출격 가능한 항공기 곁에 바짝 붙어섰다. 함내 경납고에서는 탄약고가 봉쇄된 채 유지됐고 손상 통제팀은 지정 위치로 이동했다. 아무도 뛰지 않았다. 뛰는 것은 에너지의 낭비였다. 해군은 빠르게 보이지 않으면서 빠르게 움직이도록 수병들을 훈련시킨다. 3시 29분 이번 접촉이 침노를 5도만큼 바꿨다. 작은 변화였지만 충분했다. 후미를 추적하던 잠수함이 미군의 방어망 조정에 반응한 것이었다. 그것은 구축함의 최적 탐지각을 피하면서도 항모의 후미 사각의 압박을 유지하려는 이동이었다. 이 작은 선회는 미군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란 측은 실시간으로 대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 속으로 표류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있었다. 대잠전 지휘관이 통신에 나섰다. 저들이 우리 방어망을 피해 기동 중이다. 규율을 지키고 추격하지 말라. 그것이 함정이었다. 잠수함 사냥꾼은 거리를 좁히고 싶어한다. 구축함 함장은 방위를 몰아붙여 표적을 도망치게 만들고 소리를 내게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만약 한 척이 이번 접촉구를 향해 돌진한다면 항모 근처에 빈틈이 생긴다. 만약 다른 한 척이 1번 접촉 쪽으로 이동한다면 3번 잠수함이 그 틈을 찾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미군은 이란의 계획에 더 위험한 대응을 했다. 흩어지기를 거부한 것이다. 3시 30분 시오크가 2번 접촉 앞쪽에 새로운 소노브이어를 투하했다. 그 배열은 추격이 아니라 장벽을 형성했다. 잠수함이 지나갈 예상 경로를 가로지르는 청음장치의 벽이었다. 구축함은 접촉을 쫓지 않았다. 대신 접촉이 스스로 센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때 3번 접촉이 사라졌다. 흐려진 것이 아니라 약해진 것도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다. 전투정보센터 안에서 모두의 고개가 들렸다. 3번 접촉 상실. 더 깊었던 그 잠수함이 수온 약층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 온도 변화를 이용해 소리를 미군 센서로부터 굴절시킨 것이었다. 몇 초간 화면에는 2개의 위험만이 남았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사라진 잠수함이야말로 가장 덜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뒤로 물러나 있던 자신의 전체 움직임을 아직 드러내지 않은 나머지 둘의 뒤에서 칼처럼 자리 잡은 존재였다. 대잠전 지휘관은 남쪽 부위망에 대한 능동 탐색 권한을 지체 없이 명령했다. 수동청음은 제 역할을 다했다다. 이제는 숨은 잠수함을 강제로 응답하게 만들 차례였다. 3시 31분 첫 번째 능동음파가 물속으로 발사됐다. 소리는 어둠을 뚫고 수온 약층을 지나 텅 빈 검은 바다를 가로질러 기다리던 수신기로 되돌아왔다. 반향은 끊긴 상태였지만 실제했다. 3번 접촉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전보다 더 깊고 더 가까이, 그리고 이제 루스벨트함의 예상 항로 쪽으로 각을 틀고 있었다. 누군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나 수신 신호 속에서 짧고 금속적이며 기계적인 소리가 하나 더 끼어들었다. 소나 요원은 반박자 숨을 멈췄다가 즉시 그 음향을 기록해 상부로 올렸다. 그것은 모든 대잠전 승조원이 훈련 중 반드시 익히는 소리였다. 문, 발사관, 무기체계가 열리기 직전의 소리. 몇 초 뒤 보고가 통신망을 타고 올라갔다.
어뢰 발사관 개방 가능성, 남쪽 접촉 반복한다. 어뢰 발사관 개방 가능성. 시어도 루스벨트함에서 제독은 전술 화면을 응시했다. 세 척의 잠수함이 어둠 속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포위하려 시도했다. 이제 그중 하나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랐고 미 해군에게는 매복이 격침 시도로 바뀌는 것을 막을 시간이 몇 분도 채 남지 않았다. 3시 33분, 어뢰 발사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전단 통신망을 타고 퍼졌다. 시어도 루스벨트함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평선의 섬광도, 폭발도, 눈에 보이는 적도 없었다. 그저 검은 바다와 붉은 갑판 조명, 그리고 오만해를 계속 가르며 나아가는 항공모함뿐이었다. 그 순간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감시가 공격으로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전투정보센터 안에서 전술 화면이 다시 갱신됐다. 남쪽 접촉, 방위각 168도, 거리 좁혀짐, 무기 준비 가능성. 제독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항적을 확인하라. 기만체를 전개하라. 항모를 우현 5도로 돌려라. 속도는 유지하라. 그 명령은 정밀했다. 5도의 선에는 겉으로는 극적이지 않다. 시어도 루스벨트함 정도 크기의 배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잠전에서 5도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사격 해법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잠수함이 재계산하게 만들 수 있고 깨끗한 한 발을 문제로 바꿔놓을 수 있다. 좌현 호위함에서는 구축함의 어뢰 방어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닉시 어뢰기만 체계가 한미디로 예인되며 물속에 소음을 뿜어냈다. 항모보다 더 크고 더 매력적인 표적을 흉내낸 것이다. 그것은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만약 무언가가 이미 발사됐다면 그 기만체는 어뢰 탐색 장치에게 항모보다 더 시끄럽고 더 위협적이고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 했다. 3시 34분, 첫 번째 시오크가 검은 수면 위로 더 낮게 내려갔다. 헬기는 파도 바로 위에서 정지 비행하며 로터 후리로 수면의 하얀 무늬를 갈라놓았다. 안에서 센서 요원은 접촉 궤적이 좁혀지는 것을 지켜보며 다음 투하 지점을 선택했다. 능동 V 투하. 작은 원통 하나가 헬기에서 떨어져 바다에 부딪혔다. 몇 초 뒤 그것은 살아났다. 신호음이 물속으로 파고들어 수온 약층에 부딪히고 휘고 흩어졌다가 조각난 채 돌아왔다. 첫 반응은 잡음이었다. 두 번째는 더 날카로웠다. 세 번째가 진짜를 알려줬다. 중간 심도에서 움직이는 물체, 기만체도 아니고 해양 생물도 아닌 잠수함이었다. 시오크 승조원은 그 반응을 즉시 기록해 데이터 링크로 전송했다. 구축함 위에서 대잠전 지휘관은 화면에서 남쪽 접촉이 뚜렷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분류는 다시 바뀌었다. 유력 적성 잠수함. 항모는 다시 2도만큼 침노를 조정했다. 여전히 동요는 없었다. 여전히 무기는 방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단의 태세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루스벨트함은 더 이상 함정만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층층이 쌓인 하나의 기계로 보호받고 있었다. 수면 위의 구축함들, 공중의 헬기들, 물속의 소나배열들, 그리고 그 모두를 사람의 목소리보다 빠르게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만이었다. 그때 소나 요원이 또 다른 소리를 포착했다. 빠르고 직선적이며 남쪽 접촉으로부터 멀어지는 소리였다. 2초 동안 소나실의 모든 사람이 그 음향에 몸을 기울였다. 그것은 기만체일 수도 있었다. 무기일 수도 있었다. 그 차이는 이 순간 세상 무엇보다 중요했다. 수중물체로 추정, 방위 변화 중, 속도 증가 중. 대잠전 지휘관이 결단을 내렸다. 어뢰로 간주하고 회피 기동을 실시하라. 가장 가까이 있던 구축함이 뱃머리에서 물보라를 흩날릴 만큼 급격히 선회하며 위협축을 가로질러 의심되는 무기 경로와 항모의 예상 항로 사이에 스스로를 밀어넣었다. 그 배의 기만체도 비로 예인되며 물속에 비명을 질렀다. 위험하지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구축함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설계된 함정이다. 항모는 그렇지 않다. 루스벨트함의 비행갑판에서 승조원들은 갑판 각도가 발밑에서 미세하게 바뀌는 순간 몸을 낮췄다. 항공기 타이어를 고정한 체인이 팽팽해졌다.
붉은 조끼를 입은 탄약 취급 요원들은 흔들림이 잦아들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함교탑에서는 당직 장교들이 야간 광학과 레이더 반복기를 통해 호위함들을 추적했다. 굳이 방송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수면 아래 무언가가 전단 전체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3시 36분 어뢰로 추정되던 궤적이 방향을 틀었다. 기만체가 효과를 발휘했거나 애초에 진짜 어뢰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 그 불확실함은 누구에게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해군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살아남지 않는다. 최악을 준비하고 그것이 틀렸음을 미리 증명하며 살아남는다. 시오크는 디핑 소나를 물속으로 내렸다. 케이블이 어둠 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헬기는 바람과 물보라, 로터 진동과 싸우며 정지 비행을 유지했고 소나 헤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능동 음파가 발사됐다. 반연이 강하게 되돌아왔다. 남쪽 잠수함은 심도를 바꾸고 동쪽으로 선회하며 항모 항적의 음양 그림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영리한 움직임이었다. 무시하기에는 지나치게 영리했다. 시오크의 센서 요원은 2번의 추가 신호음을 통해 그것을 추적했다. 접촉이 기동 중, 속도 증가, 회피 가능성. 그 순간이 매복이 방향을 틀기 시작한 지점이었다. 그때까지 이란 측은 각도를 선택하는 입장이었다. 인내심 있고 조용하며 조율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제 그중 하나가 반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수함이 반응할 때 그것은 선택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할 때 소리를 내게 되며 소리를 낼 때 미 해군은 그 지문을 쌓아나가기 시작한다. 3시 38분 P-8 포세이돈 초계기가 상공 높이 도착했다. 수면 위에서는 어둠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존재는 사냥 전체의 성격을 바꿔 놓았다. 그 항공기는 이란 측의 움직임 앞쪽으로 소노부이망을 깔기 시작해 위에서는 잠수함을 상자처럼 가두고 양옆에서는 구축함들이 조여들게 만들었다. 부위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기가 됐고 반응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선이 됐으며 그 선들이 바다를 점점 좁혀갔다. 2번째 이란 잠수함이 여기에 기만체 방출로 대응했다. 크고 깨끗하며 인위적인 음향이 항모전단 북서쪽에서 피어올랐다. 명백히 호위함 하나를 위치에서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대잠전 지휘관은 그 미끼를 물지 않았다. 방어망을 유지하라. 기만체로 분류하고 무시하라. 미군의 대응은 유지됐다. 그 규율이야말로 매복에서 살아남는 것과 더 깊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의 차이였다. 3시 40분 제독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흘렀다. 능동교전을 승인한다. 말투는 침착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미 해군은 더 이상 항모를 방어하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자신을 노렸던 잠수함들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오크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기핑소나는 여전히 젖은 채였다. 구축함은 뱃머리를 접촉직 쪽으로 돌렸다. 초계기는 부위망을 넓혔다. 그리고 오만의 어딘가 밤을 포식자로서 맞이했던 이란 잠수함 한 척은 이제 바다 전체가 미군의 소나음으로 가득 차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신호음, 신호음, 신호음. 매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더 이상 사냥꾼들이 아니었다. 이란 잠수함들을 숨겨주던 그 바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3시 41분 오만에는 더 이상 화면 위에 텅 빈 물이 아니었다. 하나의 격자였다. 모든 부위, 모든 헬기, 모든 예인 배열, 모든 수동 반향이 같은 전술 그림 속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시어도 루스벨트함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있었다. 여전히 전진 중이었고 여전히 보호받고 있었으며 매복이 강요하려 했던 반응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다. 첫 번째 시오크는 전단 남쪽에서 낮게 정지 비행하며 디핑 소나를 파도 아래 들이우고 있었다. 두 번째 시오크는 이미 구축함 갑판을 떠나 조종실 조명을 낮춘 채 사냥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저 높은 상공에서는 초계기가 탐색 범위를 넓혀 남쪽 접촉 주위로 상자 모양의 소노부이 패턴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첫 번째 이란 잠수함이 실수를 저질렀다. 속도를 올린 것이다. 크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이었다. 조용한 잠수함은
느리고 절제된 상태를 유지하며 바다가 자신을 숨겨주도록 놓아둠으로써 살아남는다. 그러나 능동소나의 압박 아래 위에는 미군 헬기가 있고 앞에는 부위망이 놓인 상황에서 승조원들은 침묵을 지킬지 상자를 벗어날지 선택해야 했다. 그들은 움직임을 택했다. 소나팀은 그것을 즉시 들었다. 더 강해진 축회전, 더 날카로워진 기계음, 프로펠러 주위에 형성되기 시작한 미약한 공동현상. 구축함 전투정보센터 안에서 접촉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1번 접촉, 속도 증가, 분류 신뢰도 상승. 대잠전 지휘관은 미소 짓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잠수함이 방금 스스로 지문의 첫 조각을 넘겨준 것이다. 모든 잠수함에는 소리가 있다. 하나의 단일한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기계적 습관의 집합이다. 펌프, 밸브, 모터, 베어링, 특정 속도에서 프로펠러가 물을 무는 방식, 선체를 통해 진동하는 기계장치의 방식.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저 소음이다. 훈련된 소나핌에게는 신원이다. 1번 접촉은 더 이상 하나의 방위선이 아니었다. 하나의 신상 기록이 되어가고 있었다. 3시 43분, 2번 접촉이 그림을 깨려 시도했다. 크고 인위적인 기만음양이 전단 북서쪽에서 갑자기 다른 모든 것보다 밝게 피어올랐다. 훈련되지 않은 요원에게는 잠수함이 전속력으로 달아난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미 해군에게는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보였다. 지나치게 깨끗하고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완벽한 가짜 표적이었다. 기만체로 분류, 실제 접촉 항적 유지. 구축함은 그것을 쫓지 않았다. 항모도 그쪽으로 돌지 않았다. 방어망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이야말로 이란 측 계획이 구조를 잃기 시작한 지점이었다. 그들의 전술은 움직임에 의존했다. 호위함 하나를 끌어내고 다른 하나가 그 공백을 메우게 하고 항모가 조정하게 만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발사 통로를 만드는 것. 그러나 미군은 대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포 대신 센서를 사용했다. 두 번째 시오크는 루스벨트함의 예상 항로 앞을 가로질러 이번 접촉과가 항모 후미 사각 사이에 새로운 V열을 투하했다. 물보라는 작았고 밤하늘 아래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그 잠수함에게 남은 조용한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었다. 더 깊이 가거나 더 느리게 가거나 더 시끄럽게 가야 했다. 어느 쪽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3시 45분 3번 접촉이 다시 나타났다. 수온 약층 아래로 사라졌던 가장 깊은 잠수함이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약했지만 초계기의 부위망이 그 움직임의 파편을 잡아내면서 점점 강해졌다. 예상보다 더 동쪽에 항모 항로보다 약간 앞선 위치였다. 그것은 대잠전팀이 처음부터 의심했던 사실을 확인해줬다. 3번 접촉은 달아나기 위해 숨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기다리기 위해 숨어있던 것이었다. 매복의 마지막 조각처럼 자리 잡고 있었고 호위함들이 끌려나갔을 때의 빈틈을 노리려던 잠수함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빈틈은 존재하지 않았다. 루스벨트함의 방어망은 굳건했고 숨어있던 그 잠수함은 위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조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미군 잠수함 한 척이 싸움에 합류했다. 그것은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 송신도 하지 않았고 바다 전체가 들을 만큼 능동 소나를 켜지도 않았다. 대형 아래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미행하고 있던 미군 공격 잠수함이 안전한 채널을 통해 수동 추적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란 측에게는 여전히 뒤편의 바다가 어둡게만 보였다. 미군에게는 3번 접촉이 갑자기 그림자를 갖게 된 것이었다. 대잠전 지휘관의 화면에 갱신 정보가 떴다. 새로운 수동 대조 확인, 3번 접촉 확정, 추적 해법 개선 중.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이란 잠수함은 자신이 숨겨진 칼날이라 믿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예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조용하고 빠르며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에게 뒤에서 감시당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문득 궁금해진다. 만약 그 잠수함 안에 있던 승조원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스스로 사냥꾼이라 믿었던 순간 자신이 이미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찰나의 감각.
어쩌면 그것은 우리 각자가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감정과 그리 멀지 않을지도 모른다.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은 누군가 훨씬 먼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순간 말이다. 3시 48분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물속으로 발사됐다. 무기가 아니었다. 폭발도 아니었다. 구축함에서 발사한 통제된 능동소나 펄스였다. 시점과 방향까지 계산된 훈련된 잠수함 승조원이라면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신호였다. 그것은 이란 함장에게 단 하나의 사실만을 전했다. 당신은 발견됐다. 1번 접촉이 가장 먼저 방향을 틀었다. 남서쪽으로 완만하게 방위가 바뀌었다. 아직 공식적인 후퇴는 아니었지만 미군의 전술도에서 항모 침노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2번 접촉은 1분 더 버티다가 속도를 줄이고 후미 사각에서 물러났다. 그 잠수함의 기만체는 여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소용없이 울부짖었고 그 사이 진짜 잠수함은 압박구역 밖으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오직 3번 접촉만이 자신의 항로를 유지했다. 3시 52분 그것이 갑자기 전진했다. 10초 동안 전술화면 전체가 다시 팽팽해졌다. 3번 접촉 속도 증가. 새로운 항로가 항모 예상 경로와 교차. 항모 우연에 가장 가까이 있던 구축함이 침로를 바꿨다. 시오크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초계기는 부위 하나를 더 투하했다. 3번 접촉을 뒤쫓던 미군 잠수함도 소리 없이 추적 위치를 조정했다. 루스벨트함의 전투 지휘실 안에서 제독은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18해리, 17해리. 무기 사용 권한은 여전히 절제 뒤에 잠겨 있었지만 전단의 모든 체계는 준비된 상태였다. 구축함들은 접촉을 붙잡고 있었다. 헬기들은 그 바다를 표시해 두었다. 초계기는 상자를 닫아두었다. 미군 잠수함은 미행을 유지했다. 이란 측 잠수함이 한 번만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면 오만에는 대치 상태에서 벗어나 격침 구역으로 변했을지도 모른다. 3시 54분 3번 접촉은 천천히 그러다 결정적으로 침로를 바꿨다. 뱃머리가 항모의 예상 경로로부터 멀어졌고 속도는 다시 더 조용한 패턴으로 떨어졌다. 소나선이 남쪽으로 휘어졌다. 전투정보센터에서 위협 벡터가 무너졌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당직팀은 계속 추적을 이어갔고 헬기들은 계속 귀를 기울였으며 구축함들은 방어망을 계속 팽팽하게 유지했다. 대장전에서는 상대의 탱크에 여전히 공기가 남아있고 발사관에 여전히 무기가 남아있는 한 승리를 자축하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분명했다. 세 척의 이란 잠수함이 어둠 속으로 들어와 미국 항공모함을 포위하려 했다. 이제 세 척 모두가 그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격침당한 것도 아니었고 위협이 될 만큼 가까이 접근이 허용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발견되고 분류되고 상자에 갇혀 모든 잠수함 지휘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하나의 현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4시 6분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여전히 침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란 잠수함들이 바꾸지 못한 부분이었다. 항모는 멈추지 않았다. 뒤로 돌지 않았다. 대형을 무너뜨리지도 주변 바다를 두려움에 내주지도 않았다. 호위함들은 여전히 촘촘했다. 헬기들은 여전히 공중에 있었다. 그리고 전투정보센터는 위험에서 통제로 완전히 넘어간 전술 그림 위에 여전히 고정돼 있었다. 세 척의 이란 잠수함이 밤을 틈타 미국 항공모함을 둘러싸려 했다. 이제 세 척 모두가 멀어지고 있었다. 빠르지도 공공연하지도 않았다. 누구도 그것을 패주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분명 멀어지고 있었다. 1번. 접촉이 가장 먼저 교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항적이 남서쪽으로 휘어졌고 속도는 낮아졌으며 심도는 오만해의 자연스러운 소음 속으로 다시 사라지려는 듯 서서히 바뀌었다. 초반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던 항모 좌연 접근을 압박하려 했던 바로 그 잠수함이었다. 이제 그 기계음의 특성은 기록되었고 프로펠러의 리듬은 포착되었으며 회피 행동 패턴은 저장됐다. 이란 승조원들에게는 그것이 생존처럼 느껴졌을지 모른다. 미 해군에게는 그것이 데이터였다. 이번 접촉이 몇 분 뒤 뒤따라 더 깊은 바다로 사라져갔다. 그들의 기만체가 미군 구축함들을 위치에서 끌어내는 데 실패한 뒤였다. 그 실패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이란 승조원들이 미군 대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정확히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전단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움직임을 예상했다. 과잉 반응을 예상했다. 한 척의 호위함이 소음을 쫓는 사이 다른 한 척이 루스벨트함 후미에 틈을 남기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틈은 결코 열리지 않았다. 방어망은 유지됐다. 항모는 계속 나아갔다. 한 번, 접촉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가장 깊이 있었던, 가장 인내심 있었던 3시 52분 항모의 예상 항로를 향해 돌진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튼 바로 그 잠수함이었다. 지금도 완전히 물러나지는 않았다. 남쪽으로 천천히, 조용히, 심도를 유지한 채 표류하며 마치 미군이 긴장을 풀지 시험이라도 하듯 움직였다. 미군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수면 위에서 시오크한 대는 여전히 궤도를 유지한 채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 아래 로터 후리로 수면의 은빛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디핑 소나는 여전히 대기 상태였다. 두 번째 시오크는 더 동쪽으로 이동해 항모의 예상 항로를 지키고 있었다. 높은 상공에서는 초계기가 계속 선회하며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바다 위로 부위망을 펼쳐두고 있었다. 모든 부위가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모든 구축함이 여전히 추적하고 있었으며 모든 당직 장교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전투 지휘실 안에서 제독은 주 화면 앞에 서서 남쪽 접촉이 항모의 항로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그의 주변에서 방한 사람들은 자축 없이 절차대로 움직였다. 레이더 장교들은 공중 상황을 감시했고 소나 조정관들은 접촉 이력을 갱신했으며 정보 요원들은 시간을 기록했고 통신침은 회선을 깨끗하게 유지했다.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은 없었다. 오직 절차만 있었다. 그것이 항모 전단이 살아남는 방식이다. 4시 12분 3번 접촉을 미행하던 미군 잠수함이 마지막 수동 대조를 전송했다. 이란 측 잠수함은 속도를 줄이고 방위를 더 남쪽으로 바꾼 상태였다. 위협 벡터는 무너졌다. 그 기하학은 더 이상 공격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기회는 사라졌다. 제독은 단 하나의 명령만을 내렸다. 분리가 확인될 때까지 항적을 유지하라. 사냥은 적이 돌아섰다고 끝나지 않는다. 적이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 비로소 끝난다. 비행갑판 위에서 루스벨트함은 다시 평상시의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 갑판 요원들이 항공기를 제자리로 옮겼고 수변들은 결박 상태를 점검했으며 탄약 취급 요원들은 위협이 지속되던 동안 유지했던 것과 같은 절제된 정밀함으로 다시 작업을 이어갔다. 슈퍼호넷 한 대가 사출기 근처에 대기 중이었다. 캐노피는 닫혀 있었고 조종사는 대기 상태였으며 엔진은 갑판 조명 아래에서 숨쉬듯 낮게 울렸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오만해의 검은 물이 강철빛 회색으로 바뀌어갔다. 항모의 항적은 마치 바다 위에 새겨진 긴 흉터처럼 뒤로 길게 뻗어 있었다. 멀리서 본다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아침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거의 1시간 동안 세 척의 잠수함이 미국 항공모함을 둘러싼 격침구역을 만들려 시도했다. 어둠과 수심, 침묵과 수온 약증, 기만체와 인내심을 총동원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대형을 시험했고 호위함을 위치에서 끌어내려 했으며 접촉 하나를 충분히 가까이 밀어붙여 전단 전체를 완전한 대잠전 태세로 몰아넣었다. 그럼에도 루스벨트함은 손상되지 않았다. 어떤 어뢰도 그녀의 선체에 닿지 않았다. 어떤 호위함도 방어망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어떤 혼란도 대형 안에 퍼지지 않았다. 어떤 이란 잠수함도 필요했던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것이 위협과 결과의 차이였다. 4시 20분 첫 번째 완전한 접촉 요약이 안전한 통신망을 타고 흘렀다. 방위, 속도 변화, 추정 심도, 추정 함급 지표, 기만체 사용 패턴, 어뢰 발사관 활동 가능성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문서 자체는 건조하고 사무적이며 거의 지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행간에는 진짜 승리가 담겨 있었다. 미군은 세 척의 잠수함 모두로부터 음향 지문을 확보했다. 압박받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온 약층 아래서 어떻게 숨는지, 기만체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대형이 조여들기 전 서로 어떻게 조율하는지,
능동소나에 발각된 뒤 얼마나 빨리 물러나는지까지. 이란은 전술적 우위를 얻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수중전술 교본을 노출시킨 셈이 됐다. 이것이 해전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보지 못하는 부분이다. 미사일 발사는 주목을 받는다. 폭발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러나 적의 행동을 조용히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결정짓는 힘이다. 그날 아침 기록된 모든 소리는 연구되고 분류되고 비교되고 저장될 것이다. 다음에 비슷한 음향적 특징이 물속에서 나타난다면 미 해군은 더 빠르게 그것을 알아챌 것이다. 어쩌면 몇 분, 어쩌면 단 몇 초 더 빠르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몇 초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4시 31분이 되자 1번 접촉은 직접적인 위협 구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2번 접촉은 수동 감시 아래 북서쪽으로 흐려지고 있었다. 3번 접촉은 여전히 추적당하고 있었고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으며 단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미군 잠수함에 의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상자에 갇혀 있었다. 루스벨트함의 대형은 조금씩 다시 풀어졌다. 완전히 긴장을 놓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재설정된 것이었다. 항모는 여전히 항공기를 발진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축함들은 여전히 대잠전 태세를 유지했다. 헬기들은 여전히 순환 임무를 이어갔다. 초계기는 임무 해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패턴을 유지했다.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확했다. 접근할 수는 있다.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수면 아래 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 해군이 눈이 멀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4시 45분 해가 수평선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 빛이 비행갑판 위로 퍼지며 접혀있는 슈퍼호넷의 날개와 젖은 사출기의 강철, 그리고 세상 대부분이 결코 듣지 못할 싸움 속에서 지난 1시간을 보낸 수병들의 얼굴을 비췄다. 시어도 루스벨트함은 계속 나아갔다. 그것이 답이었다. 워싱턴에서의 연설도, 바다를 향해 쏘아올린 경고도, 승리를 알리는 공식 발표도 아니었다. 그저 10만 톤에 달하는 미국 항공모함이 세 척의 적성 잠수함이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한 뒤에도 분쟁 해역을 계속 가로지르는 것, 그것뿐이었다. 이란 잠수함들은 매복을 노리고 다가왔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항모 전단이었다. 그리고 오만의 위로 해가 떠올랐을 때 미 해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흔들림 없이, 조용히, 그리고 완전한 통제 속에서. 그 새벽의 몇 시간을 돌이켜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그 소나 화면 앞에 앉아있던 것이 우리 자신이었다면 그 반박자의 정적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그 순간 두려움이 먼저 손을 떨게 만들었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그 어두운 바다 위에서 누군가는 소리 없이 침착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아무도 모르게 하루를 지켜냈다는 사실만이 남는다.